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북한의 공세 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안, 더 강력하게 돈줄을 쥐고 숨통을 쥐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외에 더 강력하게 북한에 숨통을 쥐겠다.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유엔 결의안이 금지한 그런 금수 품목을 다룬 기업들을 제재하는 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금수 품목이 아닌 북한의 무역과 금융 거래까지 막겠다라는 것을 미국이 천명을 한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해준 그런 세계의 각국의 은행들은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 네. 미국 은행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없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다녀온 배나 비행기 이런 것들은 6개월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아하. 물론 거기 괌이나 이런 하와이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물동량을 막겠다는 겁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못 실어 나르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못 실어 나르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참 의미 있습니다. 무슨 군사 분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제 분야, IT, 에너지 이런 모든 사업까지 북한과 같이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미국이 제재하겠다. 이런 세 가지가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경제적 제재 가운데는 이란식 제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식 제재,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의 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제재가 되는 겁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수출품이 원유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의 수출을 막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의 금융기관은 미국하고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란이 손을 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2015년에 결국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아예 원유가 나오지 않고 거의 중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거의 원유를 다 사다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저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유엔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경제제재 9번이나 그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크게 그게 없었잖아요. 가장 마지막 거 2375호 그게 북한의 수출량 물동량을 한 3분의 1 정도 줄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원유와 함께. 예, 네. 원유도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인민은행이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신규 계좌를 아예 개설을 하지 말라고 정부가 지시를 해서 지금 네.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카트에 중국이 동의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중국이 동참한다고는 전 세계가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약 1년에 60억 달러 정도 되는 북한의 무역이 거의 다 제로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제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3분의 1로 줄 수 예, 있다. 엄청 네. 많이 줄 서야 돼.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경제적 고통이 경제 제재가 있었지만 거의 고통이 없었다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북한의 경제적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란식 제재를 할 경우에 이란의 경우에는 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핵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안 소장님이 보실 때 이란식 제재를 할 경우에 북한에도 통할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통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변수입니다. 네. 뭐 무역도 90%, 원유 수입도 90%, 또 금융거래도 90%. 거의 북한 경제는 북한 현지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웃나라인 중국과 작동하기 때문에 네. 이건 이란식 방법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잘 적용하면 손을 들 것 같은데 바로 네.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아하. 결국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 제재에 지금 다가오고 있고 최근에 뭐 단동항에 누가 구속되고 이런 걸 보면은 중국도 이게 국제사회 보조를 안 맞출 수 없다 보니까 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몇 년 안에 김정은이 그 제재 임팩트를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시행하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시행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의 전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택할지 미국을 택할지 하나만 택하시오. 이런 식의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order enhances the Treasury Department's authorities to target
Any individual or entity that conducts significant trade in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with North Korea, foreign banks will face a clear choice: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facilitate trade with the lawless regime in North Korea. 저게 사실은 북한을 선택할지 미국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라. 네.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저거. 맞습니다. 요번에 그 북한의 완전한 그 파괴를 얘기해서 네. 바로 중국이 바로 인민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네. 그래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강하게 얘기했던 게 전부 다 목표가 북한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압박하기 위한 것인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이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사상 최대 무슨 보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미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중국이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도대체 자기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끝까지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숨통을 조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숨통을 끊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